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유명입니다.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금리 환율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소비자 물가 또 치솟았다. 끈적한 인플레가 왔다. 한은 내년 1분기까지 5%대 물가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김장철인데요. 배추 무가 72%, 118% 상승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듯 보였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물가 상승은 한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인데요. 다만 한은은 평소와 달리 경기 하강의 위험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99%의 기업은 부채가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고 이자가 늘면 수익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을 올려야 하죠. 과거와 물가 상승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3.5%가 넘으면 수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경기가 크게 침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금리 정점 연 6%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가 12월 속도 조절 예상이 많기는 하지만 내년에도 상반기에 0.25%씩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에는 11월에는 0.75, 12월에는 0.5%로 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 도이체방크, UBS, 크레디트 스위트 이런 것들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HN 파이낸셜은 내년 6월에 기준금리가 연 6% 수준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했습니다. 자, 선투여는 미국 금리는 4.5에서 5%를 정점으로 그 후에는 완만한 금리 하락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6%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6%를 넘으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4.5%를 넘게 됩니다. 이 정도면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새벽이 오기 전에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투자자는 비관을 극복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6% 이상의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BBC에 꽂힌 외국인 한국 투자 300억 불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인베스트 코리아 위크 2022 내용인데요. 한국은 뛰어난 인력과 안정된 산업 기반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 이번 위기를 극복하면 한국의 기업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것인데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방산, 엔터테인먼트, IT, 자동차를 모두 잘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자, 자동차 할부 금리가 한 달 새 2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사실상 취급 중단인데요. 자, 이제 차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니 차를 사기 어렵습니다. 할부 금리가 2배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자, 정유주 투자, 벅셔 해서웨이, 버핏이 이렇게 정유주에 투자했다. 그런 기사인데요. 버핏도 최근에 애플의 하락으로 손실을 입었지만 정유주의 상승을 예견해서 손실의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 한경 글로벌 마켓의 어떤 큰 기사들입니다. 골드만삭스 미국 증시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쿠퍼맨 회장이 내년 하반기에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과 내년 경제 위기가 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PF발 자금난 공포에 2조 장비 사업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건설사가 알짜 사업도 외면을 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막대한 그런 자금이 필요하죠. 네, 그런데 건설사가 쓰는 금리가 1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건설사가 대부분의 건설사가 사업을 중단합니다. 이자는 늘고 분양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은 계속 감소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전월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년 아파트 값은 2.5% 하락하지만 전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건설산업연구소의 부동산 경기 전망입니다. 자, 내년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지만 전세가는 상승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자, 서울 내년에도 입주 가뭄이라고 합니다.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더 감소하죠. 자, 올해보다 내년에 입주 물량이 더 감소하는데 문제는 24, 25, 26년도는 정말 크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2024년, 25년, 26년은 전월세가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간 사전청약 도입 1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자, 민간, 공공 모두 사전청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자, 폭풍 전의 부동산 PF 시장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건설사 임원들은 도대체 미국이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를 알 수가 없으니 분양 일정을 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건설사는 일단 사업을 중단할 것입니다. 자, 1년 전에 PF 자금은 연 4% 정도의 금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12%에서 16%가 되면 대부분의 건설사는 아예 사업을 접을 것이고 공급은 더 감소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집값 올해보다 더 떨어진다. 내년 주택 공급 4만 가구 이하로 감소한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부자들은 좋은 물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건만 조사하고 언젠가 좋은 가격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으로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위기를 겪었고 극복했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침체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부양책이 나오고 다시 세계 경제를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그런 대비책을 세워야 할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